네, 이제 가온 차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요 뭐 아주 익숙한 화면이시겠죠. 근데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네, 구체적인 이런 것까지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거. 가온 차트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100등까지 나와요. 100등까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가온이 있다는 거는 엔터를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일단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가온 가지고는 한 5꼭지가 존재합니다. 아, 4꼭지 정도네요. 위에 보시면 이제 세븐틴이 139만 장, 엑소가 121만 장, NCT 드림 헬로 퓨처가 86만 장, 그 다음 트와이스의 테이스트 오브 러브가 52만 장. 네, 요 각각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일단 세븐틴은 판매 호조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아쉬움도 남아요. 뭐냐 하면 이번 앨범에 소위 이제 사람들이 초동초동 얘기하니까 저도 보기는 봐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초동이 무려 136만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번에 세븐틴 진짜 가온 판매량도 대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초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6월 가온 판매가 139만 장. 거의 차이가 없죠. 왜 이게 약간 기대를 그래도 했냐 하면요. 그 전에 세계 앨범들 한번 살펴보면 그 109만, 초동이 93만, 요번에 136만이거든요. 근데 각 앨범들의 첫 달 판매가요. 109만일 때 121만, 93만일 때 106만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136만인데 139만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생각보다는 조금 네, 그 막 뭐랄까요? 뭐 팬데믹에 따른 폭발적인 팬덤 증가, 앨범 판매 수요, 뭐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이제 엑소인데요. 엑소 같은 경우엔 기사가 나왔었죠. 뭐냐 하면은 엑소가 선주문을 요번에 스페셜 앨범 선주문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스페셜 앨범 선주문이 122만 장 자체 최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122만 장 정말 저만큼 팔릴까 가오네? 왜냐하면 초동을 한터에서 집계를 했는데 이게 한 90만 장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적게 팔리나 했더니 가온 6월 판매 122만 장 딱 찍혔습니다. 그래서 기사대로 선주문 그냥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T 드림인데요. 예, 계속되는 놀라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규 1집이 200만 장 한 달 만에 팔렸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판매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 이제 분석할 때 리팩 앨범은 사실 기존에 정규 냈던 거에서 한두 곡 정도만 추가해가지고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이제 그 발매 요 기간도 좀 짧죠. 보통의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연간 2.5회 정도 컴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1회는 미니, 1회는 정규, 그 다음에 0.5회 리패키지. 그러니까는 뭐 이거를 딱 나눠보면은 예를 들어 뭐 4개월마다 컴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달 반 만에 컴백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팬들도 주머니 사정이 좀 꽉 차야지 소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주머니가 한번 소위 말해서 한번 헐었다가 없어졌다가 아직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리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팩 앨범은 정규의 절반밖에 안 팔린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0이 팔렸으니 100 정도지 않을까? 근데 이제 헬로 퓨처 요게 이제 리팩인데 28일에 발매했으니까 월, 화, 수 3일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87만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장 제가 이제 예상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기존에 정규 앨범 나온 거 이거 자체가 포토북 버전에다가 주얼 케이스 버전 해가지고 합쳐서 20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만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포토북 버전 있고 일주일 뒤에 나오는 키트 버전 요 두 개를 합쳐서 제가 100만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키트는 일주일 뒤에 나오니까 7월에 키트 판매 여기 합쳐진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K-Town for You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뭐랄까요 주문이 들어왔는지가 숫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K-Town 아이고 지금 디오도 요번에 컴백하니까 나와 있네요. 디오가 59,000, 35,000 벌써 9만 장 이상 팔렸네요. K-Town에서만 보시면 NCT 드림 여기 이제 키트 버전이죠. 14만 장이 팔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만 장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포토북이 87에 키트가 이미 확정이 14만이며 오케이 200의 절반 100만은 팔리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최소 판매량이죠 그게. 근데 여기에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회사 측에서 한번 우리도 이만큼 잘 팔았어요 이런 거 홍보하기 위해서 낸 거겠죠. NCT 드림 누적이 323만 장이래요. 제가 처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NCT 드림으로 323은 없는데 숫자가 그 트리플 밀리언 셀러에 등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거예요. 자, 정규 앨범이 203만 장, 리패키지가 119만 장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리팩이 벌써? 자, 맛이 지금 203만 장, 헬로퓨처가 119다. 산수를 해보죠. 헬로퓨처의 포토북이 87만 장 가온 이제 6월에 떴죠. 그 다음에 키트 K타운 이야기 14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외에 이 숫자가 119가 되려면은 추가 판매가 더 됐다는 거죠. 포토북이든 키트든. 그러면 요게 이제 18만 장이 더 있었다는 거고, 근데 요게 오롯이 키트였다라고 생각하면 키트만 벌써 32가 팔렸을 수 있다. 그럼 100을 예상했는데 지금 120이 나왔으니까는 하여튼 NCT 드림이 뭔진 모르겠지만은 정말 잘 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트와이스 보시면 판매 호조에 52만 장인데 좀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트와이스가 자꾸만 전성기가 지났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근거로 초동이 꺾였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동 추이 한번 볼게요. 모앤모 때가 33만, 그 다음에 알켄스탄미 때가 25만 줄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알코올프리 때가 28만입니다. 뭐 이때보단 좋지만 모앤모 때보단 줄었죠. 인정을 해요. 근데 이들의 현재까지 누적 총판입니다. 그러니까 모앤모는 나오고 나서 최근 월까지 팔린 거 다 합친 거예요. 57만이고요. 알켄스탄미가 50만, 알코올프리가 첫 달 만에 52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초동으로 보면 확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총판으로 보면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은요. 트와이스 팬들은 계좌에 여러분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와이스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표창장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팬들은 힘들어요. 이제 컴백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지만은 앨범을 2장 살 것도 1장밖에 못 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금이 탈탈 털려서 없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에서 컴백한 거 최근 1년을 여러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작년 6월 달에 한국에서 모앤모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 일본에서 빵빠레가 나왔거든요. 2달 뒤에 일본에서 베스트 앨범이 나와요. 한 달 뒤 한국에서 I Can't Stop Me가 나와요. 그러고 한 달 뒤 일본에 베터가 나오거든요. 그러고서 21년 5월 달에 일본에서 쿠라쿠라가 나오고요. 한국에서 6월 달에 알코올프리, 7월 달에 일본의 퍼펙트 월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8번이죠.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 팬들이 여러분 돈을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이거 소비를 하려면은. 이거를 다 하려면은요. 진짜 방 한 켠도 아니에요. 방 하나 전체를 꾸며야 될 정도로 트와이스는 정말로 컴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주에 안 샀다라고 해서 그게 뭐 예를 들어 초동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팬덤이 줄었다라든지 뭐 그렇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간단하게 트와이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월간을 받고 이제 6월이 끝났으니까 반기를 우리가 또 한번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쵸? 반기 결산을 해보면은 이제 주요 기획사들 SM, JYP, YG, 빅히트, 그다음 빅히트의 이제 연합이라고 볼 수 있죠. 플레디스, 세븐틴이 속해 있는, 그다음 여자친구가 속해 있었던 소스뮤직, 그다음 CJ하고 이제 소위 뭐 오데오로 조인트 벤처를 한 그렇게 해서 나온 엔하이픈, 빌리프 랩이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회사별로 결산을 해보면 SM이 추이가 사실 좋기는 하죠, 되게. 왜냐면은 20년 1분기부터 보시면 앨범 판매가 129만 장 하던 회사가 276, 139 하다가 360, 291, 628만 된 거거든요. 요번 2분기에 SM이 628만 장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요. JYP 숫자, YG의 숫자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실 다들 빅히트가 넘사벽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빅히트도 그러니까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그 피지컬 앨범을 들고서 컴백을 할 때 숫자가 요 정도씩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구작하고 투바투 앨범이 팔릴 때는 요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세븐틴 컴백한 거 더해주고 엔하이픈 컴백한 거 더해가지고서 다 포함이 돼서 빅히트 소위 연합 다 합치면은 400만 장이 나오게 됩니다. 2분기에. 이제 그 SM의 요 숫자가 얼마나 놀랐냐면은요. 기존에 기획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기획사 하나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기록은 빅히트가 가지고 있었죠. 2020년 1분기에 454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앨범 판매를 보였습니다. 연합 전체로 놓고 보면은요. 2020년 4분기에 빅히트가 플레디스가 그 세븐틴에 이제 호주에 힘입어서 598만 장을 이제 판매 매상고를 올렸죠. 근데 요거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SM이 단일로 넘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뭐 사실은 이제 분기별이고 이거를 반기별로 나눠봤는데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반기에 지금 919만 장이 팔린 거니까는요. 예, SM에서 요 숫자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각각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2021년은 사실 21년이라 넣어놨지만 반기계 쪽으로 여러분 6월까지니까 자, SM이 479 팔다 904 팔다 반기에만 전년보다 많은 919를 팔고 있고요. JYP는 뭐 꾸준히 잘 팔고 있습니다. 279, 359, 152 하반기에 또 컴백하겠죠. YG가 크게 늘었죠. 69에서 279, 그 다음 137 지금 늘어있고 빅히트 같은 경우가 662에서 작년에 홀로 1000만 장 돌파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합으로 해서 보시면은요 1400만 장까지도 팔린 거고 근데 반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586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추이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특출난 숫자이고 다른 곳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방탄이 특출났던 거겠죠. 그쵸, 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흔히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앨범이 되게 다 잘 팔린다라고도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누가 주도하는지는 좀 알고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지금은 사실 압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판매량 증가를 주도하는 압도적인 아티스트가 존재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NCT가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NCT의 각종 뭐 여러 가지들 다 합쳐가지고서 NCT 전체 판매량을 보니까 498만 장이에요. 회사 단위에서 NCT 혼자 판 것보다 많이 판 회사는 상반기 없습니다. 국내에서요. 다 합치면 많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컴백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들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NCT가 하반기에 노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들을 한번 하반기도 눈여겨보시죠. 과연 누가 주도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이미 예견이 됐었죠. 뭐냐면 6월 12일날 86번가 라이브에서요. SM이 이번에 대기록을 달성할 것 같다. 신기록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연예기획사 중에서 분기 기준으로는 기록인데 뭐냐면은 최다 앨범 판매 기록을 세울 것 같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히트가 가지고 있었고 빅히트 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요 판매량이 있다. 근데 SM이 가온 차트에서 4월 5월 달 거 합쳐진 걸 보니까는 이미 394만 장이나 팔았더라. 근데 거기에다 엑소가 121을 팔았다. 선주문 기사가 나왔고 NCT 드림이 리팩을 내면은 한 100만 장 팔 수 있지 않겠느냐. 6월에 낸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한터 판매량 다른 뭐 NCT 드림 그 이제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SM 소속 다른 가수들 거기다 구작이 팔리는 것들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아마 최소한 600만 장은 팔게 될 것 같다라고 했었고 실제 나온 수치는 그걸 넘어섰죠. 628만 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요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하고 비교를 해보셔도요 아마 재미가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86번가에서는 항상 구작 판매량도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죠. 구작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발매된 지 4개월 이상 된 앨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이제 그 아티스트의 팬이라면은 아무리 주머니 사장이나 무슨 뭐 일이 있더라도 발매되고 3개월 이내는 앨범을 구매를 하겠죠. 근데 4개월이 지난 앨범을 산다는 거는 그건 신규 팬덤이다 라는 거고요. 뭐 특별히 그때 행사를 열지 않은 한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작이 팔린다라는 거는 그 아티스트의 새로운 팬덤이 유입이 그 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놀라운 지금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게 NCT가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팔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사실은 넘사벽의 지존이었던 BTS에 견줄만 하다라는 숫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다음으로 좀 눈에 띄는 아티스트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게 스트레이키즈가 조금 숫자가 올라와서 내려가질 않아요.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앨범들이 고르게 팔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사실 JYP가 걸그룹의 명가이지 보이그룹의 명가다라는 소리는 최근에 못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앨범 판매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그룹이 제가 알기로 JYP 소속에서 50만 장 이상 팔린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 예전까지 GOD까지 올라가면 다른 얘기겠지만요. 근데 스트레이키즈의 가장 최근 앨범인 인생이 이번 달 판매 6월달 판매가 더해져서 드디어 총판 50만 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컴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의 숫자를 보여줄지가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한번 살펴보려고요. 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번에 이제 나온 6월 가온 차트 관련해가지고서 반기 결산, 그다음 구작 판매량까지 모두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